금융시장에서 정말 이상한 날이 하루 있었어요. 바로 2026년 2월 13일인데요. 좋은 소식이 나왔는데 시장은 떨어지고 악재인가 싶으면 또 다른 자산은 오르고 정말 혼란 그 자체였죠. 오늘 바로 이 모든 걸 뒤흔든 단 하나의 숫자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날 아침만 해도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드디어 지긋지긋한 인플레이션이 잡히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가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시장에 환호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시장 반응이 정말 이상했습니다. 아무도 예상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그날의 미스터리를 딱 보여주는 건데요. 왼쪽을 보세요.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대요. 이건 엄청난 호재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오히려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니, 좋은 소식에 왜 주가는 하락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 문제의 핵심입니다. 실제 마감 지수를 한번 볼까요? 다우랑 S&P 500은 뭐 그냥저냥 버텼어요. 그런데 나스닥만 혼자 파란불이죠. 근데 진짜 이상한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금값이에요. 하루 만에 거의 3%가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찍어버렸어요. 도대체 투자자들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이렇게 시장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거, 이 모든 혼란의 배후에 딱 하나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단 하나의 숫자가 이 모든 걸 촉발시킨 거죠.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박살내고 거대한 연쇄 반응을 일으킨 바로 그 숫자요. 자, 그럼 이 거대한 도미노를 쓰러뜨린 첫 번째 조각은 과연 뭐였을까요? 바로 이 숫자 2.4%입니다. 이게 뭐냐면 1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 그러니까 CPI 상승률이었어요. 시장에서는 훨씬 높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웬걸 2.4%가 나온 거죠. 바로 이 너무나도 낮은 숫자가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뭔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쓰는 돈의 가치, 그러니까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나 올랐나 보는 지표예요. 이게 낮아졌다는 건 물가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이죠. 보통은 경제에 엄청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좋은 소식에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격렬하게 반응한 곳이 주식시장이 아니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어디였을까요? 네, 바로 채권 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논리를 따라가 볼게요. 아주 간단한 3단계예요. 자, 첫째, 인플레이션이 잡힌다. 둘째, 그럼 중앙은행이 이제 금리 내리겠네? 하는 기대감이 확 올라가죠. 그럼 마지막 셋째, 자연스럽게 채권 수익률,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뚝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실제 데이터를 보면 이 논리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보세요. 미국 국채 수익률이 확 떨어졌죠. 그리고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기대는 곧 달러의 매력도 떨어뜨리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달러 가치도 같이 약해지는 거고요. 자, 여기서 아까 그 금값 폭등의 미스터리가 풀립니다. 생각해보세요. 달러 가치는 떨어지지, 은행 이자는 낮아질 것 같지. 그럼 여러분은 돈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그렇죠. 바로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돈이 확 몰린 겁니다. 그래서 금값이 온스당 5,000달러를 뚫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제 채권이랑 금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는 알았어요. 그럼 이 충격파가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전달됐을까요? 오늘의 핵심 미스테리, 바로 순환매라고 불리는 거대한 돈의 이동이 시작됩니다. 이 차트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던 기술주에서 돈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바로 유틸리티나 헬스케어처럼 금리가 내려가면 오히려 좋아지는 섹터, 우리가 흔히 방어주라고 부르는 곳으로 뭉칫돈이 옮겨간 겁니다. 그래서 이날 하루 시비가 완전히 엇갈렸습니다. 유틸리티나 주택 관련주처럼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은 한바구음을 지었고요. 반대로 AI 붐의 주인공이었던 기술주들은 그야말로 피눈물을 흘렸죠. 오죽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공용 기업들마저 약세장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물론 기술주가 다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이런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은, 아니 오히려 날아오른 종목이 있었으니 바로 전기차 회사 리비안입니다. 우리 저가형 SUV 내놓을 겁니다. 이 소식 하나로 시장 분위기고 뭐고 그냥 무시하고 20% 넘게 폭등해버렸죠. 반면에 핀터레스트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어요. 주요 광고주들이
돈을 안 쓴다는 나쁜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가 곤두박질 쳤습니다. 보세요. 인플레이션 같은 큰 그림도 중요하지만 결국 개별 회사의 사정이 주가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물론 딱 하루 일했다고 해서 이제 기술주 시대는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당장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만 봐도 아주 자신만만하잖아요. AI 인프라 투자는 이제 긴 활주로의 출발선에 섰을 뿐이다. 이렇게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좋게 본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정신없었던 하루의 퍼즐 조각들을 한번 쫙 맞춰보면서 정리를 해볼까요? 이 하루를 통해 우리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의 도미노 효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도미노, 2.4%라는 충격적인 인플레이션 숫자. 이게 넘어지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는 두 번째 도미노를 쳤고요. 그 결과 채권 수익률과 달러는 떨어지고 금값은 하늘로 솟았죠. 그리고 이 파장이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닿아서 투자자들이 비싼 기술주를 팔고 유틸리티 같은 주식을 사는 거대한 돈의 이동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요즘 시장은요, 모든 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어느 하나만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라는 숫자 하나가 채권, 달러, 금,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전부 다 흔들어 버렸잖아요. 바로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2026년 2월 13일 이날의 혼란은 그냥 하루짜리 해프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장을 이끌어온 거대한 AI 붐에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을까요? 어쩌면 앞으로의 시장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